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뽑을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커넥터, 터치 없이도 자동으로 오픈되는 충전구, 한 손으로도 무난한 체결 방식, 빠른 충전 속도, 커넥터를 뽑는 것만으로 진행되는 자동 결제까지. 사실상 현재까지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전기차 충전의 정점이 테슬라 슈퍼차저입니다. 이토록 우수한 슈퍼차저는 2021년 9월 말 기준 전 세계 3,254개의 충전소에 약 3만 개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회사가 자사 전기차를 위해 구축한 충전 인프라에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표준 포트인 DC 콤보 1 충전소보다 더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슈퍼차저를 지난 2014년부터 관련 특허를 공개하고 사용에 관심 있는 다른 제조업체라면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약 7년이 흘렀는데도 현재까지 테슬라 슈퍼차저는 유일하게 테슬라만 사용하고 있고, 충전 포트가 통일된 유럽을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독자 충전 커넥터인 일명 해골 포트를 사용하는 제조사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앱테라라는 태양광 발전을 갖춘 전기차가 해골 포트를 갖춘 형태를 공개하긴 했지만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판매된 차량이 없기에 슈퍼차저 인프라를 이용하는 고객도 없는 상태이죠. 왜 아무도 사용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지? 라는 궁금증들이 쌓여가는 도중 트위터에서 진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왜 슈퍼차저를 사용하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호환이 안 되나? 숨겨진 수수료가 있나? 자부심 때문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맞아요. 비록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다른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얼마 뒤 곧 유럽에 개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와 관련 특허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제조사도 없고, 함께 슈퍼차저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제안도 없으며 개방하겠다는 선언 뒤에도 이와 관련해 반응을 보인 제조사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슈퍼차저 공개와 관련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곳은 정부 혹은 지자체 혹은 관리기관들 뿐이죠. 일론 머스크마저 로우키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고, 각 제조사에서 슈퍼차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슈퍼차저를 쓰지 않고 반기지도 않으며 반응도 없는지에 대한 여러 썰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을 모으긴 했지만 말 그대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 너무 과몰입하시기보다는 추리를 해 나가는 코난의 마음으로 가볍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공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2014년 6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공식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탄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테슬라 혼자서 약 20억 대에 달하는 전 세계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테슬라는 모든 특허를 오픈할 것이며 선의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겐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 기술적 리더십은 특허가 아닌 유능한 엔지니어를 유치하고 얼마만큼 동기를 부여하는가로 정의되므로 오픈소스 철학을 특허에 적용하여 테슬라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입니다. 이 내용을 언뜻 보면 모든 특허를 오픈하고 함께 전기차를 만드는 친구를 모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많은 제약과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006년 9월 일론 머스크는 BBC와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목적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용에 관심 있는 다른 제조업체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블로그에 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아주 높은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135kW 이상으로 증가하는 슈퍼차저 전력의 수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가 슈퍼차저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슈퍼차저 무료 충전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동의해야 한다. 셋째, 슈퍼차저 사용량만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은 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못을 박아버렸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공정이라는 말 이전에 가능이라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06년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NF 소나타가 승용 판매 1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탑7을 그래프 기준으로 봐도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2006년부터 약 14년간 135kW 이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준을 수용하는 차는 테슬라 외에는 없습니다. 순위를 30위까지 확장시켜 봐도 테슬라 모델 S, X, 3, Y 외에는 단 한 대도 없으며 2020년이 되어서야 40위권에 아우디 이트론이 등장합니다. 타사 자동차의 느린 충전 속도로 인해 테슬라 오너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기에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벽이 아닌 넘볼 수 없는 장벽 같은 수준인 셈이죠. 이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이어졌던 무료 충전 비용을 비롯해 사용량만큼 비례 투자할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럼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든 특허를 오픈한다고 했으니 테슬라 특허를 써서 슈퍼차저 표준을 미리 충족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블로그 글 하단에 오픈소스 철학을 특허에 적용한다면 이란 문장에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를 따라 들어가면 특허 서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드웨인 모리스 LLP 변호사인 니콜라스 카룰라는 법률 블로그를 통해 테슬라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중대한 법적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게시한 특허 서약을 보면 선의로 행동하는 한 전기차 또는 관련 장비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테슬라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하단에 해당 당사자 및 관련 회사 또는 계열사가 아래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테슬라에 대한 특허권 또는 기타 직접 재산권 또는 전기차 또는 관련 장비 사용에 대한 타사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이런 주장을 지원하거나 이런 주장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짐. 둘째, 테슬라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거나 이런 이의 제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이의 제기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짐. 셋째, 모조품, 예, 테슬라 제품 디자인 또는 외관을 모방 또는 복사하여 만든 제품 또는 테슬라와의 연관성 또는 보증을 암시한 제품을 마케팅 또는 판매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지원을 제공.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니콜라스 변호사는 테슬라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테슬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포기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상표,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특허 개방하니까 너희도 특허 개방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테슬라에게만 개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도 개방, 즉 특허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 조건에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라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특허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게 특허 침해로 고소를 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에게 배터리를 납품하는 재정적 이해관계이므로 테슬라가 정의한 선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천 가지 부품이 투입되고 여러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자동차 업계 구조상 정말 통제하기 힘든 조건인 것이죠. 세 번째 모조품 관련 사항도 테슬라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제품 설계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특허의 사용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테슬라의 특허를 쓸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방어력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테슬라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선의의 행동을 위반하지 않고 자사 기술을 보호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테슬라는 17년 전부터 단순한 MOU나 전략적 파트너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깐부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와 비테슬라 진영은 각자 오랜 기간 서로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는 곧 테슬라 슈퍼차저를 타사 차량에 공유할 것이라는 선언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 개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오고 가는 많은 의견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